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방 링크하고 아이디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텔레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새만금에 대한 실시간 뉴스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코멘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큰 숲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리고 뭐 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토지 매수 매도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통해서 저하고 개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심의한 결과 한 2, 3개월 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은 흘러가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떻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2달 후에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디로 갈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새만금에 있어서 가장 어떻습니까? 좋은 부분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전라북도, 자, 전라북도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고 있는 쪽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또 반대 정당에서는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변동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새만금에 대한 그 주변 일대 부동산 가격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폭등한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그리고 작년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안까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아직도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갑작스러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탄핵 절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가 과연 이루어질 건지 한번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이제 대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업 유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씨를 뿌려놨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조 원 이상의 어떤 투자 유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약간은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 또 잘못하면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형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새만금은 SOC 인프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프라 말하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물류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투자 유치 1조를 성과를 냈다. 물론 작년에 비하면 사실은 상당히 조조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올해는 한 1조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산업용지가 구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용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또다시 채워지는 그러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이 올해
1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새만금 사업의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새만금 개발청은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 협력 회의를 개최하면서 16일 이제 밝혔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청은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태스크포스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자치도와 군산시, 김제, 부안군 등 지자체도 반기별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넓혀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 많은 단체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답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새만금 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 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펼쳐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만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고 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한 유망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 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전통 산업 쪽으로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나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어떻습니까? 속도감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는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수변도시에는 교육,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을 유치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새만금의 전역의 개발 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새만금 수변도시가 이제는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수변도시 내에서도 또 기업 유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마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홍남 새만금 개발청 차장은요,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관계기관과 성역 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만금 여러분들 점점점 어떻습니까? 기업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새만금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물류 비용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잼버리 파행으로 눈치만 봤던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엄청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